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좀 운이 좀 따라줘서 좀 빨리 와서, 예, 좀 숨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도 좀 보고 하면 좋은데, 제가 급하게 오느냐고, 예, 뭐 하여튼간, 저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2002년도에 제가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마치고 바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지금 11년째 지금 다니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생태조사단이라고 생태 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예, 거기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조류. 제가 이제 원래는 곤충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곤충. 그러니까 뭐 한 5살 때부터 좀 모르겠어요. 이제 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좀 틀리더라고요. 관심 분야가 좀 틀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뭐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아니라 한 뭐 네다섯 살 때 정도는 한 개미를 항상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뭐 개미를 좋아한다든가 뭐 이제 새를 좋아한다든가 그러면 좀 생태 쪽에 조금 마인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좀 그것들을 키워주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요즘에 생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생태가 좀 이제 출장도 많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과학원에 들어갔을 때 1년에 150일 정도로 출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할 수 없는 악조건을 갖고 있는, 예. 왜 그러면 조사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학원에 있는 조사원들하고 같이 자는 날이 더 많고, 예, 결혼해도 이제 그 아내랑 자는 일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주말 부부도 아니고 더 주말 부부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2006년도 했는데 그때부터는 좀 출장 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한 100일로 줄였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한 2월부터 10월 때까지 100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출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는 한 150일 정도 다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게 이제 조사 단장이기 때문에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장을 한 80일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출장으로 먹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 조사단에 이제 한 30명이 있습니다. 뭐 지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이제 양서파충류, 어류, 뭐 조류, 그다음에 뭐 식생 그렇게 이제 9개 분류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출장이 좀 많습니다. 다들.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반 정도. 예. 그리고 뭐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한 44, 5인데도 결혼 안 하고 예, 그냥 집에다가 물고기 키우고 그러니까 물고기랑 지금 뭐 사랑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 뭐 식생하는 사람들도 식생 45인데 지금 이제 퇴직은 했지만 그분도 지금 장가를 못 가서 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업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연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즘엔 자연과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어린 자녀들이 좀 관심이 있다든가 그러면 좀 시키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쟁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시키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곤충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곤충을 하려고 했는데 곤충 교수님이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류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셔서 저 이제 조류 쪽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뭐 후회는 없고요. 좀 이제 곤충 안 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곤충은 4만 종이거든요. 4만 종.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분류되는 게 만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종을 알아야 되거든요. 절대 못 알아요. 제가 조류가 지금 한 530종 되는데 조류도 모르거든요. 지금 제가 11년, 근데 석사 12년 해서 13년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조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잘 아냐고 물어보면 저희 나라 쪽에서만 조금 알지 세계적으로 한 이제 지금 만종 있거든요. 조류가요. 만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나라에 500종, 그러니까 되게 적은 수죠. 그러니까 새를 그렇게밖에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그럼 만종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곤충도 이제 목마다 뭐 딱정벌레목, 뭐 나비목 이렇게 이제 분류가 이제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곤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길 잘했다. 그리고 바퀴벌레 제가 집에서 바퀴벌레 못 잡거든요. 예, 이 바퀴벌레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곤충을 하면 이 표본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류를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는 안 하고요. 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강의는 이제 조류에 대해서 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조류 뭐 잘 아시나요? 뭐 새, 이게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모든 게 지식이 아는 만큼 새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뿐만 아니라 관심,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안 들렸던 새 소리도 들리고 안 보였던 새도 보이거든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새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뭐 새가 지나가건 뭐 이렇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를 보면 이게 다 틀리니까 이게 진짜 자연의 오묘함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새를 이제 알고자 한다면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제 관심을 좀 두면 자연에 대해서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더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시야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야외 뭐 한 2시 정도 가나요? 뭐 2시 정도 가서 좀 이제 자연과 접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저는 폐쇄된 공간에서 좀 오래 있지 못하는 폐쇄공포증 비슷한 거를 안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거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야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새는 조사를 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새벽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새들은 일찍 나는 새가 그렇죠. 근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잡아먹힌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일어나야 됩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맹금류나 이런 이제 그런 애들한테 공격당하기 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야 적당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덜돔하고 그러니까 덜돔 말고 더돔 말고 적당히. 그러니까 딱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류는 그러니까 아침에 애들이 새소리가 한 새벽 한 5시 정도면 그러니까 일출 전 한 30분 전부터 애들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 4시 반, 5시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애들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 다 그 먹이를 먹고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휴식하고 좀 이렇게 그 은폐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류조사 같은 경우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 거의 주로 하고요. 오후에는 조금 덜 하는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내용이 그 조류의 이해인데 조류를 알아야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먼저 조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이제 그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요. 종합환경연구단지 혹시 오신 분 있으신가요? 그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거기랑 좀 별개인데 환경부 소속 기관이 같은 소속 기관인데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학원이 원래 이제 지금 뭐 산업화가 지속돼서 한 1970년도 보시면 1970년도에 이제 공해 문제 때문에 과학원이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보전해야 되지 않냐. 뭐 대기나 뭐 환경, 뭐 수질 이런 거가 이제 모여서 이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이제 연구소로 이제 발족이 됐고요. 1978년도에 그리고 1986년도에 이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이제 환경부에 이제 저희 생태조사단은 2000년도까지는 이제 환경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가학원에 와서 이제 생태 쪽 같이 가학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가학원은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야, 니네들은 매립지에 좀 가서 있어라. 매립지 앞에 너네가 조금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환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냄새나는 그 매립지 앞으로, 예, 지금 이제 한 12년 됐는데요. 예, 그 저기 매립지로 이동을 해서 지금 가학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안 돼서 냄새가 좀 덜했는데 한 2009년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엄청 많이 반입을 했거든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매립지에 냄새가, 예, 거의 한 밤마다 되면, 예, 냄새가 많이 나고, 예, 근무 여건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암역도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매립 안 하고 이쪽으로 이제 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드립파크라고 국화축제나 뭐 봄, 가을에 이제 축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연계해서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아라뱃길이라고 이게 또 생기면서 또 이제 이동하기 또 편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라뱃길에 텐트족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되면 거의 뭐 텐트 칠 데가 없을 정도로, 예, 여기 사람이 이제 친수 공간으로 개발이 돼 있어서 좀 자연적으로는 좀 안 됐지만 사람적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절충하는 게 이제 우리 가학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뭐 환경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학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절충하고, 예,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에 이제 거기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개발에 거기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조금, 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졸리시면 뭐 이렇게 뭐 차 한잔 하시고, 예, 그리고 좀 주무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폐쇄된 데에서 강의는 잘 안 하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좀 더운 데나 아니면 바람 잘 부는 데, 그리고 서서 하면 돼, 서서. 저 앉아서 안 합니다. 서서 다들 서서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아마 제가 강의가 8시간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2시간, 3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야외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피곤하지 않으실까. 예. 그래서 좀 피곤하시면 주무시도 되고요. 예. 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제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먼저 사십시오. 예. 그래서 좀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좀 이따 야외 나가서 그때 좀 맑은 정신으로, 예, 한번 뭐 야외 이제 조류도 한번 관찰하고 하면 되니까, 예, 편안하게 이렇게 나가서 좀 움직이시고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졸리시면 일어나 계시라고. 그래서 뭐 서서 계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전국 재난경 조사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조사를 저희는 하거든요. 법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내년부터 이제 4차 조사를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3차 조사, 그리고 2차는 2006년부터 13년도까지가 지금 3차 년도고요. 그 다음에 97년부터 그 다음에 2005년까지가, 예, 2차 조사 수행을 했고, 1차는 그때는 이제 동물상 위주는 아니고 식물상이나 뭐 이제 식생 위주로 해서 1차 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차 년도는 저희가 이제 업무가 이제 생태원이라고 아시나요? 국립생태원. 이제 서천으로 또 이제 갑니다. 더 먼 데로 가죠. 예, 거기에 이제 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항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군산 바로 위에. 그래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그 전제로 해서 국가기관이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서천에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그중 이제 생태 쪽만 뽑아서 이제 국립생태원 서천에 그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쪽이 원래 이제 장항에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있거든요. 그쪽에. 예. 그래서 거기가 1970년대 아주 활성화됐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마을 사람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경이 안 좋은 데로 저희는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생태원 갔다가 이제 또 뭐 다른데 뭐 더 오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오지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안 가고 환경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데로 좀 쫓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업무는 이제 그 내년부터는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거나 하시면 그 서천 생태원에 내년에 아마 개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립생물자원관 있으니까 거기서도 한번 이제 생물에 대해서 조금 아마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좀 어른들이 가시면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시시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만큼 이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수 생태계, 그러니까 전국 조사를 한 거에 이제 좀 이제 좋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 보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 생태계 지금 이제 뭐 갯골 습지 같은 경우도 갯골 그 시흥 갯골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수 생태계 같은 경우 좋은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상을 관찰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훼손이 되면 그 지역은 이제 좀 제거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선 이제 조류에 대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조류의 구조입니다. 조류는 이제 뭐 새 안 보신 분은 없으시죠? 뭐 닭도 새니까요. 닭도 원래는 이제 야생에서 이제 그게 개량이 돼 갖고서는 이제 우리가 가축으로 이제 먹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축화 시킨 거죠. 뭐 청둥오리, 오리 있죠? 요즘에 오리도 다 뭐 청둥오리 이런 것들 이제 개량해 갖고서는 집에서 이제 키우고 이제 사육해서 저희가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오리가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리가 많이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를 하고 있는데 오리 엄청 좋아합니다. 닭도 좋아하고요. 원래 새 하는 사람들이 뭐 새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주 좋아하고요. 근데 어류 하는 사람들은 어류 싫어합니다. 좀 특이한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잡는 건 좋아하는데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데려 있더라고요.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털이 있어 갖고서는 좀 기피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털 날리고 털에 이제 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가 기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가 떨어진다든가 뭐 깃털이 날리면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종이 아니거든요. 뭐 이스라엘에서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뭐 1988년 우리 88 올림픽 때 대거 날렸잖아요. 그리고 공원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통령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실수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이라 하면 안 돼. 대통령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거 녹화를 하니까 조금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참. 뭐 말할 수도 없고 대통령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정책 변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 너무 무의미하다. 사람만 있고 아무도 없다. 뭐 좀 갖다 놔라. 그래서 공원에 이제 집비둘기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야생종을 걔랑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집비둘기 도입해서 집에 이제 사는 비둘기로 해서 공원에 조금 이제 먹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서상 좀 좋게 보여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는 이게 위배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잘 모르시죠. 대통령님들은 잘 모르시고 그 밑에서 이제 하시는데 밑에서 잘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칠해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원이 좀 썰렁해서 이제 그게 도입되고 근데 지금 이제 외래종으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치워버리니까 이제 주택가로
주택가나 뭐 이제 아니면 뭐 지하철 있죠? 지하철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도로 있으면 이제 도로 다리 밑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번식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집비둘기가. 그러니까 얘가 집이 없으면 좀 이렇게 번식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들을 다 철폐를 했거든요. 공원에서. 그래서 아마 공원에 가시면 옛날엔 집비둘기 엄청 막 모여갖고서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적습니다. 왜 그런 외래종으로 지정되고 유해 야생 그러니까 그 유해종으로 지정이 되어갖고서는 그래갖고서는 지금은 이게 새도 그런 것 같아요. 까치도 우리의 옛날 국조였잖아요. 근데 사람을 피해를 많이 주고 이러니까 얘도 이제 유해종으로 지정이 돼서 뭐 잡으면 얼마 농민들한테 뭐 청설모도 그렇고요. 청설모도 그렇고 얼마 주고 그러잖아요. 그 유해 야생종으로 지정이 되어서는 지금은 이제 찬밥 신세. 그러니까 항상 이게 대통령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더운 밥 될 때가 있고 찬밥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새들도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새들도 이제 멸종위 종 귀하게 이렇게 받들거든요. 근데 다른 아무 뭐 지정되지 않은 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멸종위 종이 관찰되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원래는 종다양도에 포착을 맞춰야 되거든요. 포커스를. 그러니까 여기가 종다양도가 높다, 뭐 그러니까 안 좋다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멸종위종에 이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줄을 잘 서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줄을 잘 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줄을 잘 못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게요. 이게 참 결혼도 줄을 잘 서서 결혼해야 되고 그런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년 됐습니다. 근데 같이 산 날은 한 1년 될까요? 거의 거의 그저께도 뭐 거의 뭐 날밤 하고 왔으니까요. 이게 계속 이게 이제 발표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류는 이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뭐 가슴에 털 많이 나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 뭐 선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새도 저는 많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좀 혐오스러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오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새한테 한번 물렸다든가 뭐 똥을 맞았다든가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는 이제 독특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깃털을 갖게 된 이유는 몸을 이제 몸무게 줄이기 위해서 보온도 잘 되고,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보온을 되고, 그 다음에 깃털이 이제 피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작용을. 그러니까 부풀리면 이제 피부랑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열을 축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소시키면 이제 여기 이제 시원하게 피부랑 바로 닿게. 그래서 이제 수리부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조류 같은 것들이 이제 추우면 몸을 부풀려요. 그래서 피부하고 깃털하고의 이제 간격을 띄어서 거기다 이제 열을 보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털, 기러기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온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들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온열동물.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그 온도보다 한 2, 3도 높아요. 한 39도, 40도 이렇게 되거든요. 체온이. 그래서 빨리 혈액순환을 빨리 우리보다 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순이 되게 빨라요, 얘네들은. 예. 그리고 얘네들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을 낳거든요, 알. 예,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에 품고 부화시켜서 이제 새끼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새 조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 수 있는 거, 예, 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곤충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 깃털을 갖고 있고, 그다음 온연동물에 그 다음에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닭 같은 건 날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날 수 있는 뭐 날개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류로 예,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새들은요. 그래서 먹이를 이제 포착하거나 그래서 이제 뭐 맹금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한 1.5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걔 새들은 한 4.5, 뭐 5.5 뭐 이렇게 새가 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맹금류가 올라가서 이 움직이는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 자기 몸을 이제 조절하는 이제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보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시력보다는 후각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썩은 고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요즘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죽은 개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야생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수리가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애들 중에 대부분은 다 어린 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린 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텃세화된 것도 있어요. 독수리가 그 몽골에서 거의 주로 번식을 하는데 중국이나 몽골 거기서 번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텃세로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서식권에 이제 밀려나는 영역권에 이제 밀려나는 애들이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오는 애들인데 그게 이제 어린 개체들이 이제 밀려서 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보면 이제 죽은 고기를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요즘 뭐 먹이 주는 행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독수리가 뭐 굶어갖고선 죽었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데군데마다 뭐 경남 고성이나 그다음 뭐 파주나 문산이나 이런 데다가 그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면 귀신같이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한 수백 마리가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후각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시력보다는. 예. 그리고 머리가 벗겨져 있습니다. 이쪽이. 머리가 벗겨져. 왜 그러면 그 먹이를 뜯어먹기 위해서 피 묻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머리가 좀 그 대머리 독수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먹이를 이제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파고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머리가 좀 벗겨져 있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항상 새를 볼 때 걔네들이 왜 그러지? 부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날개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보여요. 왜 얘는 머리가 벗겨졌지? 이런 것들을 보면 먹이를 그렇게 먹어서 얘네들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조금만 깊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저도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을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그래서 이제 날 수 있게. 그 다음에 균형이 잡힌 몸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비상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요. 날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뭐 이렇게 날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좀 하시고 그리고 새들도 얘네들 뚱뚱한 애들은 잘 못 날라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닭둘기라고 닭둘기 들어보셨어요? 걔네들 잘 못 날라요. 그냥 뛰어다녀요. 이렇게 사람이 가면 푸드득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다녀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서는. 그래서 잘 날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뭐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야생에 있는 애들은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먹이도 그렇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뼈가 비어 있어요. 뼈가 우리는 이제 뭐 딱 이렇게 통째로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비공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여기가 비어 있죠. 안에가. 예. 그래서 가볍게. 그다음 반강이 없어요. 반강이. 예. 반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소로 이제 그 배출을 하는데 얘네들은 요산. 예. 요산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이 이제 산성이죠. 산성.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이제 그 백로 외가리 번식지 있어요. 집단 번식지. 뭐 이제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데 집단을 번식해 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그 배설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나무를 좀 고사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황토를 뿌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 옛날부터 얘네들이 계속 그 자리에 해기 본능이 되게 좋거든요. 왔던 자리 또 와요, 얘네들은. 왔던 자리 또 왔는데 거기가 훼손이 됐다 그러면 바로 옆자리로 가요. 더 먼 데로 안 가고. 예, 그래서 옆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해기 본능이 뛰어나요, 얘네들은. 그래서 왔던 애들은 또 오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살았던 애들이죠. 백로애가리 번식지에 있던 애들은 계속 예. 그래서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리 이게 뭐 턱 이런 게 없어요. 턱 이런 게 없고 그냥 부리도 되게 가벼운 부리로 돼 있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서 예 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예뭐 닭들기 빼고는 좀 문제가 없는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외부 형태 혹시 뭐 자료는 받으신 건 없으시죠? 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인터넷 치면 관심 있으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리, 그 다음에 이제 눈, 그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다리가 이제 2개 예,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류의 이제 구조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것들을 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예, 겉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뭐, 예, 또 뭐 소화기관 뭐 이런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모래주머니, 뭐 모이주머니 이런 것들은 아시나요? 예, 그 모래주머니, 모이주머니,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에다 모이를 넣고 모래주머니에다 모래를 넣는데 모래를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잘하시네요. 그럼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새들이 가끔 돌멩이를 먹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얘? 근데 그 얘네들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에서 이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가끔 먹거든요, 얘네들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제 속의 거 한번 뭐 조류의 뭐 속구조 이렇게 찾으면 나오려나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소화기관 뭐 이런 거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예. 빨리 제가 준비한 게 한 6, 7개 되거든요. 발표 자료가.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류의 분포입니다. 조류는 이제 그 지구상에 한 8개로 나누거든요. 지리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경계를 나눕니다. 뭐 이제 우리는 뭐 아시안권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아프리카, 그다음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8개의 지리적인 영역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류가 이동은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대륙적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새들이 이렇게 8개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30종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조류 같은 경우는 지금 텃새가 많지가 않아요. 한 130종에서 150종 정도 있고요. 거의 다 철새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한 3, 400종이 철새죠, 철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볼 수 있는 애들이 텃새. 텃새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텃새. 뭐 제주대 텃새, 뭐 울릉도 가면 또 울릉도 텃새, 뭐 서문 텃새가 되게 심하거든요. 왜 그러면 고립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립돼 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텃새가 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륙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텃새가 덜한데, 예. 그 뭐 텃새가 있긴 하죠. 대륙도 있긴 한데 뭐 지역적으로 뭐 옛날 전라도 뭐 경상도 이렇게 그런 것처럼 대륙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있지만 섬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텃새가 또 심해요. 왜 그러는 게 고립되어 있는 그 자기 영역이 사람마다 영역이 있거든요. 새들도 영역이 있거든요. 자기 나아바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나아바리. 이게 뭐 일본어인가요? 일본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로 녹화가 되니까 이게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영역이라는 이제 우리 각각의 이제 우리도 이제 집에서 살고 자기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 새들도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텃새도 영역이 있거든요. 텃새.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애들. 텃새 뭐 있는지 아세요? 까치. 예. 참새. 예. 까마귀. 예, 까마귀. 예. 까마귀는 좀 잘 안 보이고요. 큰부리 까마귀. 예, 큰부리 까마귀라고 까마귀도 있긴 한데 얘네도 이제 서해안에 대부분 이제 통가철새 통가하면서 이렇게 겨울에 좀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것들은 부리가 되게 두껍거든요. 큰부리 까마귀 제주도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큰부리 까마귀이고 그다음에 또 있나요? 또?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말고 여기 이거를 제외하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아세요? 몰라요? 뱁새 아시나요? 뱁새? 예, 뱁새입니다. 뱁새가 항새 쫓아가다 가랑지가 찢어졌다는 그 뱁새. 예, 얘네들은 일본에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없고요. 예, 얘네들은 나는 게 높게 나는 게 아니라 낮게 날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가랑지가 찢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얘네들은 다리 그게 짧아요. 쇼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게 다리 길이하고 이게 날개 길이에 따라서 날아갈 수 있는지 못 날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붉은머리 오목눈이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없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독도도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 붉은머리 오목눈이도 이게 자기네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거를 연구를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없는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자기네 걸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 뱁새가 없습니다. 뱁새라고 하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그리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래서 그 머리가 여기 얘거든요. 그래서 얘 붉은 머리 오목눈은 이제 탕난의 대산이에요. 탕난 아시나요? 탕난? 그러니까 남이 종이 이제 자기 둥지에다 알을 낳는 종인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뻐꾸기 뻐꾸기의 이제 그 숙주입니다. 숙주가 이용하는 애들. 예. 그래서 뻐꾸기 종류가 얘한테 이제 탕난을 해서 얘가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름철새는 뭐 붉은 배새매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붉은 배새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개구리를 먹는 애고요. 이제 얘는 농경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논이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 뻐꾸기. 요즘에 뻐꾹 들리시나요? 예, 뻐꾸기, 깨꼬리 노란 거 지나가는 노란색 깨꼬리 이렇게 안 울고요. 좀 시끄럽습니다. 예,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깨꼬리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좀 이뻐요. 예, 새가. 그리고 통가철새, 여름철새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하는 애들. 예,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하는 애들을 여름철새.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덥고 거기 먹이가 적고 그러니까 새끼를 키우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좀 이렇게 우리 온도가 우리 좀 맞는 좀 서늘한 곳에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이동해서 오는 애들. 얘들 이제 여름철새고 통가철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번식은 안 하고 그냥 통가만 하는 그러니까 중간 긴착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이제 북쪽 이제 시베리아나 그런 데에서 이제 번식을 하는 애들 통가철새 대부분 이제 도요새 아나요? 도요새 뭐 마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통가철새라고 하고요. 그다음 겨울철새는 너무 시베리아나 이런 데가 너무 더 추우니까
그러니까 덜 추운 그리고 먹이도 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내려오는 월동하는 애들. 그래서 뭐 새기러 기러기류, 뭐 오리류, 뭐 고니류 이런 것들이 그 겨울 철새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는 애들. 그리고 이제 텃새 이주하지 않고 이제 1년 내내 우리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붉은 머리 오목님, 박새, 까치. 예. 그래서 한 130종에서 150종 정도 텃새는 있고요. 왜 그러면 텃새화 되는 애들이 있어요. 흰뺨 검둥오리라고 그런 오리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옛날 겨울 철새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환경이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번식을 하고 이제 정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더 많아지고 이제 여름에 보면 좀 개체수가 많지 않고 예. 합쳐지죠. 원앙도 그렇거든요. 원앙도 우리나라에 번식하고 그다음 겨울에 찾아오는 애들 합쳐지면 또 많아지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으면 미조 있습니다. 미조 아시나요? 미야 아십니까? 미야? 예, 미야. 예, 예. 길 잃은 새. 예, 길 잃은 새. 미조. 예,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라 예, 미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제 태풍이 왔다든가 예, 뭐 기후가 갑자기 변한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내 이상이 와갖고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예, 그런 것도 이제 길 잃은 새. 예, 미조. 우리 쪽으로 오는 애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지리적인 분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영역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오는 애, 뭐 태풍이 불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내 이상이 생겨갖고서는 예. 이게 우리 더우면 내 미치잖아요. 새들도 더우니까 미쳐갖고 다른 데로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덥거나 뭐 춥거나 이러면 사람들도 이게 당황스럽고. 이게 항상 우리가 딱 유념하는 그 온도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우리도 알아놓고 그러잖아요. 한 36.5도에서 뭐 한 2, 3도만 높아져 버리면 막 머리가 이상해지니까 그런 것처럼 새들도 뭐 이제 온도가 팍 올라간든가 환경의 변화가 급변화돼 버리면 이게 길 잃은 새들이 예, 우리나라에 찾아서 우리는 이제 탐주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죠. 못 보던 새들을 우리는 돈 들여서 봐야 되는 것들을 예, 공짜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옛날에 2000년도에 이제 도감에 나온 거 보면 450종이었거든요. 지금 530종으로 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길 잃은 새들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는 게 이제 붉은 배샘에 그다음 이제 얘가 알락꼬리 마도요. 그 다음에 새기러기,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 배새매 같은 게 여름철새, 통가철새, 겨울철새, 텃새, 그 다음에 길 잃은 새 이렇게 해서 5종류로 예, 계절적으로 분포하는 것들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철새 같은 경우는 이동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이제 그 보면 호주에서 이제 오는 애들 이제 여기 보면 여름철새 같은 경우 이제 도요새들이 호주에서 우리나라 걸쳐서 이 시베리아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청 많이 이동을 합니다. 얘네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뭐 이제 제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뭐 감이나 뭐 이런데 그다음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제비가 요즘에 제비 많이 보이시나요? 제비? 이게 제비가 관심 있으면 많이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예, 얘네들이 왜 그러면 제비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옥 위주로 이제 집을 많이 지었는데 요즘엔 이제 건축 양식이 이제 신식으로 돼버리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비들이 이제 뭐 이제 둥지를 지을 만한 그런 자리들이 없거든요. 한옥집 같은 경우 이렇게 처마가 있어갖고서는 그 밑에다가 번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직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비가 그렇게 번식할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화 되려면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제비가 옛날처럼 많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안 오지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안 맞게 다른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좀 이렇게 처마가 있는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 뭐 섬이나 이런 데는 또 처마가 있어요. 그래서 섬으로 가면 제비가 엄청 많이 몰려 있거든요. 뭐 제주도나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뭐 신안 쪽 뭐 그런 데 가면 흑산도나 그 다음에 뭐 거기 도초도, 비금도, 도초비금 거기가 소금으로 유명하긴 한데 예, 거기 가면 제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화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시골로 나가면 또 새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여유 없이 바쁘니까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거쳐서 이 밑에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뭐 이제 두루미류나 뭐 고니, 예, 그 다음에 뭐 집박이류 뭐 개똥집박이, 뭐 노랑집박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겨울철새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왜 이주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들잖아요. 왜 굳이 왜 이주를 할까? 거기서 살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텃새들한테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새 뭐 이런 애들이 오면 자기가 등치는 큰데, 그러니까 맹금류 중에 황조롱이는 이제 텃새예요. 근데 이제 붉은배새매라든가 새오리기 이런 것들은 여름철새인데 황조롱이 영역에 새오리기나 붉은배새매가 들어오면 황조롱이가 쫓아요. 자기보다 몸이 더 크지만 그래도 쫓거든요. 붉은배새는 좀 작지만 뭐 참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오면 자기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도 공격을 해요. 그럼 얘네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텃새 부리는 게 진짜 새에서도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텃새 부린다 이게 예, 새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기보다 몸이 더 큰데 뭐 까치 이런 것들 독수리 와도 뭐 공격하거든요. 뭐 맹금류 와도 다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까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게 헬퍼 콜이 있어요. 헬퍼 제도가 있어. 그래서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을 불러요. 그래서 한 100마리가 모여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금류 그러니까 뭐 집단 이거죠. 뭐 깡패 비슷한 떼거리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까마귀과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까마귀과에 속하는 조류들이 뭐 어치라든가 뭐 물까치 그다음에 뭐 큰부리 까마귀 뭐 이런 것들이 헬퍼 제도가 있어. 그래서는 예, 위험할 때 그 소리를 내요. 이어음을 내면 이제 새들이 도와주러 오거든요. 도와주고 나서 이제 흩어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말똥가리라는 게 있어요. 겨울철에 그게 뜨면 그 이제 까치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도와주러 오고 이제 하고. 근데 까치 같은 경우는 일본에 까치가 있을까요? 까마귀 있어요? 예. 까마귀가 많죠. 예. 까치는요? 예. 일본에는 까치가 없습니다. 예. 일본에 까치가 없는데 일부 섬에는 있거든요. 일부 섬. 뭐 이것도 맨날 얘기했던 5년 동안 얘기 드린 건데 이렇게 뭐 한 건 아닌데 조선왕족 실록에 보면 그 저기 그 예. 왕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 왕이 그 저 일본 왕한테 그 선물을 줬습니다. 까치를. 그래서 그 일부 섬에만 까치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일본의 일부 섬에. 그래서 그걸 DNA 유전을 검사를 해봤더니 원래 남부 쪽에서 날아갔으면 남부 쪽의 DNA랑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에 사는 그 뭐 개성 이런 쪽에 사는 그런 비둘기 DNA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물해 준 걸로 DNA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게 근거가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렇게 써 있고 그래서 까치가 원래 제주도에 없었어요. 제주도에 없었는데 그 이것도 맨날 얘기하던 건데 아시아나 항공 발주하면서 1992년도에 아시아나 항공이 발주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날렸거든요. 풀었거든요. 근데 걔가 정착돼서 지금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까치가. 그래서 까치가 거기서는 제주도에서는 외래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지 않는 곳에 있던 애들이 거기 가서 사는 것들은 다 외래종. 텃세가 됐죠. 거기가 완전히 그래서 까치 원래 거기가 제일 많았던 게 직박구리였거든. 직박구리. 찍찍 우는 직박구리 여기 뭐 보면 많은데 제주도에선 최고로 많은 게 직박구리.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집밥구리를 뭐 하루에 뭐 한 5-6마리씩 잡아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예,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밭에나 뭐 이렇게. 그래서 집밥구리인데 이제 까치들이 또 들어와고선 또 그게 많이 늘어나고서는 그래서 이게 보면 문화를 보면 그 일본에는 까치가 없잖아요. 일부 섬 빼고는 까치가 없어. 큰부리 까마귀가 많잖아요. 그러니 까마귀가 많기 때문에 까마귀가 거기는 길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까치가 길조.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문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도 까치가 길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까치가 길조인데 다른 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 까마귀가 길조로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제 정해놓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줄 잘 서야 된다고 까마귀 울면 흉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뭐 이상한 일 생기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예, 까마귀 많죠. 요즘에 까마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별로 꺼먹고 보기가 싫으니까 우리 선조들도 제가 보기엔 까치가 이렇게 좀 예, 하얀색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 이런 것 때문에 유교 사상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하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검은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검은색은 상복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이 끼고 있다 그러면 되게 그 길조로 여기고 검은 것들은 좀 배척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검은 게 뭐 검은 옷 입은 사람들도 많으시네요. 예, 흰옷도 좀 있긴 한데 예, 요즘엔 그런 건 없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까마귀를 좀 흉조로 보고 예, 까치를 길조로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즘에 까치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까치는 개발이 되는 곳에는 꼭 있어요. 까치가. 그러니까 어느 뭐 오지 이제 산림에 집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까치 소리가 나요. 그러면 거기엔 꼭 집이 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훼손되는 곳에는 까치가 있어요. 근데 산림이 잘 보존되고 거기에 사람이 안 살면 거긴 까치가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나 뭐 이럴 때는 그렇게 개발이 많이 안 됐잖아요. 도시화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까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때문에 얘네들이 뭐 가습 피해나 뭐 이런 것들 안 줬을 것 같은데 요즘 워낙 많으니까 이게 예, 잠식해 버렸죠. 도시화가 되면서 까치 그러니까 사람하고 잘 이렇게 잘 조화롭게 사는 애들 있잖아요. 까치나 뭐 참새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개발이 되면서 예. 왜 그러면 참새 같은 경우도 둥지를 짓는 게 아니라 뭐 건물에 뭐 이제 그 예, 안쪽에다 이제 짓기 때문에 예, 둥지 짓는 능력이 없어요. 인위적인 그런 데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숙한 새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하고 직박구리, 뭐 참새, 까치, 박새 종류는 자기가 둥지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인공 둥지를 주면 거기에 100%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다음 딱새 딱딱딱거리는 딱새 있거든요. 딱새 그런 종류들이 예, 사람하고 조금 친숙한 종들. 예,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발이 많이 돼도 걔네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조류는 이제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 그 다음에 텃세에 밀린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와서 번식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생존을 유지해야 되고 생존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이제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온도도 맞아야 되고 번식할 수 있는 온도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산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텃세 된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걔네들이 좀 벗어나줘야 먹이 경쟁에서 예. 좀 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면 무조건 치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살아남기 힘들고 그다음 자식도 덜 낳게 되고 예. 경쟁이 돼버리면 알을 뭐 한 2개, 3개 이렇게 뭐 한 10개 낳는 애들이 그걸 알아요. 환경을 알아요. 그래서 뭐 한 7개, 6개 이렇게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살아남기 위해서 그 경쟁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 분산 그래서 경쟁을 덜하기 위해서 분산하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이제 기후에 따라서 예, 너무 추우면 살기 어려우니까 예, 이동하고 그 다음에 더우면 번식하기 어려우니까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주의 궁극적인 요소는 이제 먹이 자원, 뭐 피난처, 번식 장소,
그다음에 이제 경쟁을 피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는지. 그래서 매년 이제 홍도에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홍도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흑산도로 이제 넘어갔는데 흑산도에 이제 철새 센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물을 쳐요. 미스트넷이라고 안개그물. 이제 햇볕에서 찌면 이게 보여요. 근데 그늘에다 치면 안 보여요. 그물이 우리도 안 보여요. 우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새들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안개그물이에요. 안개그물. 그러니까 그늘에서만 쳐야 돼요. 그러니까 햇볕에서 치면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늘에서 치는데 그늘에서 쳐서 이제 새들이 이동하는 애들 잡아서 이제 거기 부척 이제 다리에다가 이제 가락지 이런 것들 끼워서 방사를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또 이동하면서 또 관찰이 돼요. 뭐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럼 거기에서 연락이 와요. 여기서 우리가 너네가 가락지 단 거를 우리가 봤다. 우리가 잡았다. 그래서 거기로 이동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요즘에는 장비가 워낙 좋아져서 그 발신 추적기를 달아요. 등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다 달아서 GPS로 연결해 갖고서는 얘네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이제 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딱 따보면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뭐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새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뭐 줄지어서 이동하는 거 이렇게 기러기 종류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을 하고요. 제비 같은 경우도 이제 번식을 다 끝마치고 내려갈 때는 모여서 내려가요.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한 8월 말 9월 초 되면 바글바글해요. 새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뜨기 이제 왜 그러면 그쪽부터부터 이제 대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먹이를 먹고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제비 뭐 이런 것들이 새가 이제 이동을 하고 밤에 이제 좀 추울 때 좀 이제 덥지 않을 때 이동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 기류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는 애들이 이동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흐린 날씨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럴 때 이제 집중해서 날아가거든요. 애들이 힘을 안 들이고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고 그래서 이동철새 관찰도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보이잖아요. 기러기들 많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 이동하는 거 그래서 하늘 보면 이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로 이제 관측도 해요. 레이더에 이제 저번에 백령도에 옛날 새 무리가 지나가고서는 그것도 낮게 날아가고서는 이게 뭐 무장공비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레이더로 했는데 그래서 그 새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것도 야밤에 이동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밝을 때 이동하면 되는데 밝을 땐 더우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이동을 하는데 그게 레이더에 관측이 되어서는 그게 무장공비인 줄 알고 나갔다가 다시 철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가요? 새 수명? 새는 크면 클수록 오래 삽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삽니다. 그래서 아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 있죠? 그런 것들은 길게는 뭐 3년에서 5년 그렇게 삽니다. 근데 뭐 오래 사는 것들, 뭐 황새, 뭐 두루미 이런 것들은 뭐 한 20, 30년, 고니 이런 것들도 오래 살고요. 그다음에 검은머리 물대새라고 아시나요? 검은머리 물대새. 검은색에 불이 빨간색.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사육했을 때 한 36년. 그래서 이제 그 우포늪에 가면 이제 따옥이라고 있습니다. 따옥이. 그 따옥이 지금 거의 절종 위기죠. 거의 중국에서 이제 한 쌍 들여와서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포늪에. 이제 옛날에 새들이 이제 멸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멍청하면 안 돼요. 따오기가 멍청해 좀. 왜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 먹는 거에 한눈이 팔려갖고서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몽댕이로 때려도 그럴 정도로 집중력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장단이 있는데
예,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좀 적응력이 빨라야 돼요. 새들은 적응력이 빨라야 되고 사람이 왔을 때 빨리 회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못하는 것들은 좀 멸종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람하고 친숙한 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람하고 친숙하지 않은 새들은 거의 이제 하향사로 가고 있죠. 예, 개발이 되면 될수록 밑으로 새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멸종위종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서식지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월동하러 오는 애들이 이제 뭐 새만금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이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서 옛날에 살던 애들이 왔는데 별로 안 좋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한 그런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죽고 에너지 소비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날라왔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집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제 이주해 봤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고갈돼서 이제 죽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들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지금 이제 큰 순서대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오래 삽니다. 그리고 새 이제 속도는 매 같은 경우가 내리꽂을 때 한 200km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릅니다. 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이제 날아갈 때 이제 매 이제 내리꽂는 거에 이제 못 당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잡히는. 근데 실패도 많이 해요. 근데 뭐 그런 것 실패 많이 하는 것들은 좀 성숙되지 않고 좀 어린 개체들. 그런 것들은 뭐 10번 하면 한 번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이제 베테랑 이것도 이제 연륜이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강의는 많이 안 다녔거든요. 저는 조사를 많이 하고 강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해야지 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의도 많이 들은 사람이 또 아는 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많이 할수록 이게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류의 번식입니다. 번식. 번식. 좀 이제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새들이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번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철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와야 되니까 그 텃새 같은 경우는 번식 그 시기가 빨라요. 뭐 3월, 4월. 근데 여름철 새는 뭐 4월, 5월. 왜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식 속도가 늦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먹이 경쟁에서 조금은 경쟁을 덜 할 수 있게. 그리고 여름철 새가 오는 시기가 가장 벌레가 많은 시기를 맞춰서 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통가철새 애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5월 달에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막 4월 달에 뭐 섬에 가면 집중해서 막 새들이 볼 수가 있어요. 섬에 가면. 뭐 한 100 정도 보고 운 좋은 사람 한 150 정도, 200 정도 보거든요. 뭐 한 일주일만 있으면 섬에 뭐 이제 뭐 흑산도라든가 홍도라든가 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뭐 한 일주일 뭐 2주 뭐 남편분이나 뭐 아내분의 이제 협조를 구해서 한 새를 보러 가겠다. 한 15일 정도 한 4월 중순에서 한 5월 초까지 보러 가겠다. 한 200 정도 내가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섬으로 가시면 됩니다. 섬. 뭐 제주도 마라도라든가 마라도에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도에서 좀 많이 귀한 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희귀한 거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거든요. 보러. 저는 안 갑니다. 그냥 그 사람들 찍은 거 사진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직접 눈으로 봐야 이 자기의 그게 충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건 그런 거에 욕심보다는 좀 이렇게 서식지 보존에 대한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지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0종을 올리겠다 이러시면 섬으로 뭐 백령도라든가 백령도는 좀 섬이 크기 때문에 안 좋고 소청도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뭐 소청도 그러니까 아니면 군산의 어청도 그 다음에 외연도 그 어청도 옆에 외연도 있거든요. 외연도
그 밑에 쪽에 이제 흑산도나 홍도 그쪽으로 가시면 마라도 이쪽으로 가시면 한 2주만 시간 내시면 한 150종 정도는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를 좀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셔도 독도도 괜찮습니다. 독도. 예, 근데 독도는 허가를 안 내줄 겁니다. 아마. 예, 독도는. 그래서 한 150종. 저도 독도에서 한 2주 머무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한 120종에서 한 150종 정도 봤거든요. 2주 동안. 왜 그러면 자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배가 안 떠갖고서는 예. 갔는데 이제 우리가 2박 3일을 목표로 하고 갔어요. 독도에 갔는데 풍랑주의보가 뜨고 배가 안 뜨는 거예요. 2주 동안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량은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 경찰 거기 있거든요. 해양 경찰. 거기서 이렇게 빌붙어서 예, 좀 초라하게 살긴 했었거든요. 2주 동안. 그래서 새는 많이 봤어요. 예, 좀 불쌍하게 좀 그때가 결혼하기 전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못 나가는 거에 대한 그게 지금은 안 그런데 근데 옛날에는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못 가니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다행히 해양 경찰이 있어갖고서는 빌붙어서 한 2주 동안 살고 나와서 이제 해양 경찰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식 비슷하게 해갖고서 한 10만 원치 사 줬거든요. 우리 이제 출장비가 나오니까 굳은 거잖아요. 출장비가 굳었잖아요. 우리가 출장비가 뭐 식비가 한 2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굳었으니까 그걸로 거기 한 4명 정도 들어갔으니까 저만 울었습니다. 저만. 다른 세 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울지 않.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안? 저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컷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번식지에 수컷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세력권을 형성을 합니다. 세력권을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암컷이 도착을 해서 자기 세력권에 들어오면 걔랑 이제 짝을 맺을 것인지 암컷이 선택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새들은 수컷이 더 많습니다. 수컷이 한 2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컷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화려하게 빛깔도 화려하게 소리도 막 더 예쁘게 내려고 막 노력하고 어떤 종들은 먹이를 물어다가 암컷한테 구애 행동을 해서 주고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지 않으면 이제 번식 이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번식 성공이죠. 그러니까 암컷의 이제 선택이 달린 거죠. 수컷은. 그런데 수컷 중에 이제 뭐 1년생이나 2년생 이제 뭐 좀 어린 개체들은 좀 번식에서 좀 밀려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배태량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뭐 연애도 이게 있잖아요. 연애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 이게 새들도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항상 짝을 잘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딱 해서 이제 번식 성공을 하면 번식 단계에 들어가는데 번식 이제 둥지를 먼저 만듭니다. 둥지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둥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을 이제 품어서 이제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둥지 만드는 거 그리고 산란, 포란. 그래서 이 이제 수컷이 화려한 이유는 아시죠? 수컷. 암컷한테 잘 보이기 그러니까 암컷이 보호색을 띠고 있습니다. 암컷은. 대부분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둥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수컷이 앉아있으면 이게 외부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포란을 좀 이게 암컷과 수컷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같이 반반씩 해요. 1대1로 50대 50으로 포란을 같이 해요. 암컷하고 수컷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수컷이 너무 화려하고 이러다 그러면 거의 암컷이 품어요. 왜 그럼 수컷이 품으면 맹금류나 이런 거에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이나 뭐 이런 것들에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생기면 반반 남편이 화려하다 그러면 거의 암컷이 다 키우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남편이 잘나면 자녀분들은 다 그 엄마의 목이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좀 이렇게 엄마랑 1대1 그러니까 맞벌이 한다 그러면
50대 50으로 예. 살림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원래 여자의 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새끼를 키우는 데에서는 새끼 여기 조류 같은 경우는 예. 그 암컷의 이게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수컷은 이제 그 자기 영역에 뭐 이제 다른 경쟁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방어하고 예. 그다음에 그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맹금류가 오거나 이럴 때 자기가 날아가요. 그럼 둥지는 있잖아요. 암컷은 거기 남겨놓고 수컷이 떠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쫓아오죠. 맹금류가 화려하니까 잘 보이니까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전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산에 이제 뭐 들판에 가다가 보면 꿩들이 갑자기 날아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뭐 놀래서 날아가 계획도 놀래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번식 자리가 있는 경우 수컷이 날아가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그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일해야 되는 거고, 예, 평생 희생을 해야 되고, 예, 암컷은 예, 안에서 예,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겠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반대로 하는 새가 있습니다. 호사도요라고 있습니다. 호사도요. 예, 한번 인터넷을 쳐보시면 얘네들은 수컷하고 암컷하고 바뀌었어요. 암컷은 알만 낳고 가요. 수컷이 키워요. 근데 생긴 거 보면 암컷이 화려해요. 예. 수컷하고 암컷하고 보면 암컷이 더 화려하거든요. 알만 낳고 그냥 가면 수컷이 키워요. 그런 것들. 예. 우리나라에 번식합니다. 예, 뭐 서산이나 이런 데서 번식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논에서 번식하는 네, 호사도요라고 있습니다. 한번 쳐보시면 수컷하고 암컷하고 이게 바뀐 애들이 있어요. 예. 왜 바뀌었을까? 이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모르죠. 새의 마음이 어떤지. 예. 제가 새가 되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쟤네들 좀 이상하다. 아니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번식 단계 이제 포란한 다음에 이제 알이 깨지면 이제 새끼가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된 다음에 이제 그 부화의 이제 발달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네스트링, 뭐 프레르닝, 그다음에 뭐 유조, 그다음 미성숙 개체 이렇게 가거든요. 갓난 새끼, 예, 예, 갓난, 예. 그러니까 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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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없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좀, 예, 좀 발음이 제가 부정확합니다. 예, 제가 조금 입술이 좀 두꺼워서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돌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돌보면 알을 이제 깼잖아요. 그럼 알 껍질을 자기가 먹던지 갖다 버려요. 왜 그러면 거기에 피 같은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양파 이제 뱀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냄새 맡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을 저기 멀리다가 갖다 버리든지 자기가 먹어서 치우든지. 그리고 배설물도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새가 있어요. 뭐 조숙성, 그러니까 조성성 조류, 그 다음에 만숙성 조류라는 두 종류의 새가 있거든요. 조성성 조류는 일찍조,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털이 마르면 바로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조성숙,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도요물대새. 그러니까 오픈된 거기에서 번식하는 애들, 뭐 오리류 이런 것들은 이제 갈대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털이 이제 마르면 같이 엄마랑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성성 조류라고 하고 만숙성 조류 같은 건 산새류.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잘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육추라고 해요. 육추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경우 번식지 떠나기 전까지 거기에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계속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만숙성 조류. 예. 그러니까 어미가 계속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걔네들 나갈 때까지.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숙성 조류, 그다음에 조성성 조류. 잘 되셨나요? 만숙성, 예, 조성성,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알 껍질을 이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만숙성 조류, 예,
거기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조성성 조류는 뭐 알이 뭐 껍질이 벗겨져도 뭐 이렇게 벗어나니까 둥지를. 근데 얘네들은 둥지를 안 벗어나기 때문에 만습성 조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끼를 이제 품어주기도 하고 이제 먹이를 급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미하고 새끼하고의 이제 그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알아들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들리겠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다 틀리듯이 엄마가 다 인식을 하거든요. 생김새도 새들 보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뭐 참새도 다 똑같이 보이지만 예, 걔네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외계인이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을 봐도 아마 다 똑같다고 볼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 이제 흑인들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그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아. 좀 허여면 좀 틀려 보이긴 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흑인종도 우리 학인종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끝내고요. 이제 조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류를 이제 동정을 해야 됩니다. 식별이라고 그래요. 식별. 예, 뭐 저건 참새가 날아가네, 까치가 날아가네. 그다음에 뭐 이제 박새, 뭐 붉은 머리 오목니가 날아가네 이렇게처럼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새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조류의 식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조류 이제 조사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긴 소매를 좀 입어야 돼. 저도 이제 긴 소매를 입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 예, 작은 소 참진드기. 예, 그거가 있는데 이게 진드기가 좀 위험해요. 걔네들이. 그리고 물고 나면 걔네들을 저기를 띄어내려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띄어내면 거기에 이제 머리가 남거든요. 그 머리가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함부로 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나이타로 이렇게 지져준다든가 그럼 얘가 뜨거워서 나오거든요. 아니면 병원 가서 뛰어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당황을 해갖고서는 저도 진드기에 물렸거든요. 저도 뭐 하도 출장이 많으니까 진드기에 물렸는데 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만하게 몸이 부풀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고 이렇게 쳤죠. 그 몸통이 날아가고 머리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째고 해서 빼놓은 다음에 한 3-4박을 이렇게 꼬맸거든요. 네, 근데 항생제 한 2주 동안 먹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양양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렇게 바지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양발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긴팔을 입어야 되고. 예. 왜 그러면 저도 긴 바지랑 긴팔을 입고 갔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냥. 예. 안으로. 그래서 양발을 이렇게 겉으로 해서 산에 갈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풀숲에 많이 갈 때는. 예. 근데 뭐 등산로가 이렇게 있다든가 이런 때는 괜찮은데 풀숲을 지나갈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드기는 요즘에 큰 이슈여서 예. 항상 보시고 다녀야 됩니다. 좀 무섭습니다. 예. 물려도 기분 나쁘고요. 항생제 2주 동안 먹어야 되고 항생제. 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계속 해야 되고 특히 여름 그러니까 5월에서 7월 달 정도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레싱을 잘 안 해주면 거기가 상처가 그냥 꺼멓게 되거든요. 저도 꺼멓게 그냥 대충 남자들은 대충 하거든요. 대충 뭐 그냥 살지 뭐. 그래서 그냥 했더니 예 그냥 거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꺼멓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싱을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 여름이니까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러 갈 때 뭐 나뭇가지 이렇게 걸리고 이런 것들이 모자가 다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모자를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배낭은 꼭 매야 됩니다. 산에 갈 때. 이게 뒤로 넘어질 때 배낭이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가셔야 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낭, 그 다음 긴 소매, 예, 뭐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긴 소매, 그 다음 긴 바지, 그 다음에 등산화 이런 것들 신어서 가고요. 그리고 색깔은 좀 새들은 하얀색 빛의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예, 도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빛이 흡수되는 예, 뭐 검은색, 뭐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 그런 색깔을 입고 예, 보통 이제 출장을 갑니다. 출장하고
이제 보통 이제 시계를 저도 이제 시계 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에 이제 뭐 핸드폰 있으니까 시계 이제 보고 적거든요. 내가 본 이제 어떤 종을 봤다. 그러면 시계를 이제 봐서 이제 몇 시인지 해서 시간을 적어 놓고 그다음에 뭐 야외 노트, 그다음에 연필 이런 걸로 해서 적고 그다음에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도감. 도감은 이제 그림 도감 있고 사진 도감이 있습니다. 예, 그 그림 도감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어디가 그 저기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 나오네. 아, 이게 이제 그 그림 도감이고요. 이게 한국에서의 그림 도감.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보고 앱으로 출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앱으로 아마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 하세표로 표시가 돼 있어요. 어디 그러니까 뭐 참매랑 그다음 붉은 배 새매, 조롱이, 새매 이런 거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이렇게 하세표가 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도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도감 말고 이제 사진 도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진 도감으로. 예, 이런 것들 이제 각도에 따라서 새들은 찍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종 동정이 어려워요. 예, 그놈이 그놈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뭐 얼짱 각도 있잖아요. 새들도 얼짱 각도가 있어요. 이게 얼짱 각도를 벗어나면 동정이 어려워요. 새들도. 얼짱 각도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식물도 똑같잖아요. 식물도 뭐 그냥 맨날 나뭇잎만 찍고 이렇게 하면 동정 해달라고 그러면 동정 못 하거든요. 이렇게 꽃도 찍어줘야 되고 뭐 이제 가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찍어줘야 되고 나뭇잎이 저는 식물은 잘 모르겠어요. 식물은 그놈이 그놈 같아요. 아마 모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없거나 모르면 가르쳐줘도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동물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동물 쪽에는 좀 이제 포유류나 뭐 양서파충류나 뭐 곤충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는데 예, 식물 쪽은 아예 젬병입니다. 예,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한테 식물 동정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도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쌍안경은 이제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뭐 10 곱하기 뭐 30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10 맨 앞에 있는 거는 배율. 그다음에 곱하기 30은 대물렌즈. 여기 대물렌즈 여기 앞에 대물렌즈. 예. 그 구경입니다. 구경. 예, 그 구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배율을 좀 낮춰서 10배는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한 8배 정도. 예. 그래서 요즘에는 쌍안경도 좀 싸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갯골 쪽은 이런 만안경을 이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멀리 있기 때문에. 예,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삼각대에다 대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가 꼭 있어야 돼. 왜 그러면 배율이 40배에서 60배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삼각대로 받쳐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망원 렌즈.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카메라에 망원 렌즈 껴서 지나가는 애들은 무조건 찍어야 돼. 왜 그러면 우리가 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은 남기 때문에 사진으로 갖고 와서 동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을 다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동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저는 보거든요. 예. 보면 꼭 없어져요. 사진은 찍어 놓으면 근데 보고 사진 찍으려면 없어져요 또. 그러기 때문에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나침판도 필요하고 이제 소리도 녹음해 갖고서는 이 소리가 뭔지 갖고 와서 또 식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 송이 이제 있어요. 녹음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다 한 350종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와서 이 소리가 이 소리인지 들어보고 예,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터기라고 있어요. 개수기. 예.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서 그냥 이렇게 만원경 보면서 이걸 눌러요. 그래서 이제 몇 마리 있는지 예, 이렇게 계산하는 개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 동정은 어떻게 할까?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새 구별하는 방법은 뭐 이제 형태, 자세, 뭐 꼬리가 뭐 이렇게 세모나게 됐는지, 뭐 삐죽하게 돼 있는지, 뭐 설계 같은 경우 이렇게 삐죽하게 돼 있거든요. 예, 삐죽하게 꼬리가 말똥가리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박새는 뭐 박새가에는 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세 박새가 있는데 얘네들은 박새처럼 넥타이를 메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꺼멓게 예, 넥타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나비 넥타이, 뭐 곤줄박이, 진박새도 뭐 나비 넥타이인데 크기가 좀 틀리죠. 새박새는 뭐 이렇게 턱수염 비슷하게 이렇게 나 있는지에 따라서 예, 좀 박새류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비도 이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 아니면 합쳐져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종을 또 구별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형태와 자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날아가는 이제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굴곡을 져서 날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종을 동정을 하거든요. 또 틀려요. 다 세대마다 날아가는 습성이 또 틀려요. 그리고 뭐 나무 가지에 앉아 있다가 다시 날아갔다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새솔딱새, 뭐 솔딱새 종류 그런 것들이 그 나무까지 앉았다가 날아갔다 다시 그 자리로 와서 먹이 먹고 날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둥그스름하고 갈매기는 이렇게 좀 직각이 되어서 좀 길게 쉐입이 그다음 가마오지는 더 이게 둥그스름하잖아요. 오리는 이거는 좀 이렇게 각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새는 그리고 뭐 전선에 뭐 그러니까 자기마다의 이제 그게 앉아 있는 쉐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앉아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종을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리 모양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뭐 앵무새처럼 생겼는지, 뭐 이렇게 이게 뒷부리 당대리 무태새라고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휘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 종을 동정하고 그다음 먹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리는 먹이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요새류 같은 경우는 그 갯벌에 게를 잡아먹기 위해서 부리가 좀 길어요. 길고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리가 좀 길게 그리고 뭐 콩새 이런 것들은 부리가 두꺼워요. 이건 나무 열매를 잘 까먹기 위해서 이게 뭐 두껍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 딱따구리 종류는 나무를 잘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부리가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새에 대해서 이상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뭐 생명도시 시흥